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불체자 추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도 불법 체류자가 지금 13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도 수명 중에 한 명은 불법 체류 혹은 또 불법 이민, 이런 상황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걱정이 아주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추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큼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는 현재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전 인구에 비해서 따지면 3.3%가 불법 체류자라는 얘기입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3명 중에 한 명은 불법 체류자 할 정도로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자 중에서 77%는 미국에서 5년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민연구센터 CMS의 2022년 추정에 따르면 한국 출신의 불법 이민자 숫자는 12만 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한국인들도 불법 이민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추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취임 첫날부터 시카고에서 460명을 체포했고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2년도 안 된 사람은 재판도 없이 바로 추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얼마큼이나 추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 대통령이 8년 계속 대통령을 했죠. 8년간 300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매년 한 37만 5천 명 정도를 추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할 당시에 그때 당시 4년 동안 150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평균 37만 5천 명.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나 트럼프 대통령 때나 추방한 사람 숫자는 거의 비슷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했기 때문에 2배 숫자가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했다. 같은 임기 동안 매년 한 37만 5천 명 정도 이런 사람들을 추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추방 순위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가 우선 추방 순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꼭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죄가 좀 심각하면 추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1,100만 명을 다 추방시키는 게 쉽냐?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00만 명, 미국 인구의 3.3%를 줄인다. 그러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당연히 이 불법 체류자들도 소비가 있고 또 이들이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농업이라든가 또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불체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농장에 가면 5명 중에 1명은 불법 체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을 다 추방해버린다. 그러면 농업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또 건설업도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추방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원 1,100만 명을 다 추방하려면 약 1,000억 달러에서부터 2천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이민 추방국 IC의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 따로 돈을 만들 수도 없고 의회에서도 허락해 줄 리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얘기했던 게 1,100만 명 전원 추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할 때도 전원 다 추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년 한 30-40만 명만 추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120만 명 정도에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트럼프 임기 동안 이 정도만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뭐냐면 불법 체류자의 11%에서부터 18% 정도가 추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의구점이, 오바마 행정부 때 300만 명이나 추방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추방을 했는데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더 세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봐라,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추방이야. 니네들은 와봤자 소용없어.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추방을 1,100만 명을 다 할 수도 없지만 뭐 표면적으로는 1,100만 명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1%부터 18% 정도가 추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미국에 미입국을 못하게 하는 거,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인들이 지금 13만 명 가까운 숫자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렇게 한인들도 불법 체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뭐 학교를 졸업했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했다가 안 돼갖고 불체자 신분으로 된 경우도 있고, 결혼하러 미국에 왔다가 또 이혼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직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도적으로 미국에 와서 한국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에서 먹고 살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미국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사회는 다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 영상 올라가면 영주권, 시민권 있는 분들이 또 밑에다가 또 그런 분들 상처 주는 댓글 적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예, 바로 킥아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각자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개개인을 다 모르는데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 안 되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처음부터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분들도 처음에 불법으로 왔거나 혹은 다른 비자로 왔다가 고생해갖고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더 난리를 칠 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주의 드리는 거, 댓글 곱게 씁시다. 여러분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미국 오기 전부터 영주권 미리 승인받고 왔습니다. 전 미국 오자마자 영주권 카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H1B 비자로 왔다 혹은 학생 비자로 왔다 그렇게 갖고 미국 왔다고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합니까? 안 하죠. 예, 여러분들 관용을 갖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불체자로 계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얘긴즉슨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추방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모든 사람 1,100만 명을 추방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금 위안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DACA라는 거. 예, DACA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예,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만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모가 어린 자녀를 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린 자녀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인데 어릴 때 미국 와서 2살, 3살 혹은 5살 이때 미국 와서 부모가 불법 체류가 되니까 아이들도 체류 신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미국에서 쭉 커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다? 바보가 돼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살 때 미국에 왔어요. 1살 때 미국 왔는데 자기는 시민권으로 알고 살았더라고요. 영주권자인데 평생 시민권자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좀 나쁜 길에 빠져갖고, 예, 그 몹쓸약, 예, 이걸 갖다가 판매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쫓겨나갔습니다. 영주권자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추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범죄. 그러니까 DUI도 많이 걸리면 그렇고요. 뭐 가정폭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마 같은 게 요즘에 뭐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서 막 다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대마 파는 게 불법이 아닌 거냐? 예, 이건 아닙니다. 연방법은 어쨌든 간에 대마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으로 쫓겨났는데 한국에 갔더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군대 끌려갔어요. 근데 군대 끌려갔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제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요. 영어밖에 못하고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태원 앞에서 손님들 호객하는 거, 미군 병사들 호객하는 거, 이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의도로 미국에 미입국하고 자기의 의도로 불체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건데 이런 아이들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드리머라고 얘기하는 다카입니다. 이 다카 수혜자도 한국 사람이 지금 5,000명이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그리고 다카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32,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이제 지금 불법으로 있는 한인들의 숫자를 이 다카까지 다 따지면 16만 7,000명 이 정도가 됩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 20명 중에 하나가 정도가 아니라 한 16명, 17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미국 내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도 여러분께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만 체류 문제가 확 싫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다카도 날이 갈수록 신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카에 되게 친화적인 곳이 있고 되게 불친절한 곳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주는 다카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곳은 다카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7월 달부터 텍사스 연방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다카 신청을 못합니다. 신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카 수혜를 받던 분들, 그러니까 다카를 받으면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미국에 취직을 하면 또 거기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다카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카 신청을 못합니다. 다카를 받아주는 지역이 있고 안 받아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아빠의 욕심, 엄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얘들 미국까지 데리고 갔는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영주권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는데 얘들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다카를 신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불법 이민자들, 이 중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먼저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뭐 전과가 있는 범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통 위반 같은 경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법 체류자인데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뗐는데 딱 조회를 해보니까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체포당하고 바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경찰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 안 하는 도시가 있어요. Sanctuary City라고 합니다. Sanctuary, 뭐 피난처, 성소, 이런 뜻인데 Sanctuary라고 이제 알려진 곳인데 Sanctuary City 같은 경우는 뉴욕이나 시카고, LA 이런 지역이 뭐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민자들한테 좀 친화적인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이 누구 티켓을 떼면서도 이 사람이 불체자인가 아닌가 이런 걸 확인 안 합니다.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민국한테 안 알려줍니다. 이민국과 협력도 안 합니다. 이민국에서 니네들 범죄자 중에서 불체자 리스트 내놔. 그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불법 체류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막 이런 데를 막 욕해야 되냐? 이 CD들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CD들은 불체자라도 있어갖고 저렴한 노동력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또 이런 데서 좀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 정책도 있고 뭐 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밀어줘야지 또 표도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그나마 경찰한테 잡혀도 추방 안 당할 수 있는 도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Sanctuary City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또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 중에 최소 한 명이라도 영주권자야지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속인주의라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간에 부모가 한국 사람, 부모 중에 한 명만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전적으로 국적을 줘요.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또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가 속지주의입니다. 근데 그 나라 부모가 미국 왔는데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는 미국 시민권 안 줍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 나라의 시민권도 또 그 나라도 안 줘요. 그러면 국적 없는 애가 태어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제 뭐 시민권을 안 주겠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든가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체류권을 갖다 안 주겠다. 그 얘기인즉슨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뭐 투자 비자, 학생 비자, 그다음에 취업 비자 이런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시민권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발표되자마자 미국 내 22개 주에서 지금 뭐 반발이라고 다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에 제동으로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다 가기 전까지는 이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아마 몇 년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한 짓을 트럼프가 왜 했냐? 예, 그만큼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니들 미국 와서 애 낳아도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중남미 히스패닉 친구들이 임신한 상태로 만삭의 상태로 담벼락을 넘어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애는 미국 시민권이고 그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세까지는 부모가 미국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를 갖다 근절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법원은 이게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애를 낳아도 시민권자가 맞습니다. 이게 효력이 지금 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뉴스를 좀 잘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취업 비자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따로 영상을 만들 것인데 H-1B 비자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이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반대를 무릅쓰고 또 H-1B 비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H-1B 비자의 쿼터를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론 머스크가 H-1B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도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H-1B 비자 같은 경우는 없애면 본인 와이프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고 일론 머스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좀 컸던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H-1B 비자는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얘기로는 고숙련, 고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길에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이제 불안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 여러분을 신문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불체자다 그러면 바로 체포해서 이민국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도 모든 곳이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도 지역마다 공화당이 득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는 매년 선거 때마다 공화당을 뽑아주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경찰이 중앙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LA 경찰 따로, 뉴욕 경찰 따로, 샌프란도 경찰 따로, 샌디에고 경찰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마다 생츄어리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보편적으로 생츄어리 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의 경찰은 우리는 체포해서 이민국에 넘길 거야 라고 그 경찰국의 룰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경찰이 지금 생츄어리 시리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내가 지금 뭐라도 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고 나는 미국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래저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을 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좀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손학비라도 좀 피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법률 상담 받아야죠. 변호사를 만나갖고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갖고 현재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이런 걸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기술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취업 비자 같은 걸 또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H-1B 비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돼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법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비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뭐 잘렸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다른 일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못 잡았어요. 그럼 불체자가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불체자가 되는 거죠. 불체자가 됐던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한국 가서 미국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다시는 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미국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은 입국 금지 조항을 면제받기 위한 I-601A 웨이버 신청, 요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I-601A 웨이버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으로 미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입국 금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뭐 있는 동안 뭐 I-601A 웨이버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불체자를 하더라도 우선 웨이버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도로 한국에서 난 미국에서 무슨 대학교 나왔고 일자리를 찾아갔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스폰서십을 해갖고 도로 온다. 그럼 미국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불법으로 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초청을 해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린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했던 어린 자녀들은 다카 프로그램 이거를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카 프로그램에 이 어린 자녀들이 이제 같이 속하게 되면 추방 유예가 되고요. 그다음 또 취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럴 때는 Sanctuary City, LA라든가 뭐 시카고 네, 뉴욕 이런 데에 있는 게 조금 더 단속에 걸릴 가능성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캘리포니아가 암만 우호적이라도 모든 경찰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민국에 단속을 안 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거는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죄라도 지면 안 됩니다. 교통 위반을 포함한 경범죄라도 법률 위반을 했다가 여러분의 신분이 발각됐을 경우에 이민 단속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불필요하게 주목을 받는 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를 갖다가 남한테 안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신고는 이제 이민국 혹은 국경 순찰대한테 이름하고 주소 같은 거를 알려주면 이게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친해졌는데 야, 이 사람은 내가 참 믿을만하다. 근데 이 사람한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원래는 합법이었는데 지금 불체자 신분이 됐는데 빨리 좀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직장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본인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약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못돼 먹은 한국인들도 있어요. 못돼 처먹은. 그래서 이거 라스베가스도 아주 못돼 처먹은 노인네를 하나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갖고 젊은 아가씨 성추행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진짜 나쁜 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청했는데 나중에 너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 아가씨를 성추행했는데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너 경찰에다 신고하면 너 바로 이민국에다 신고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체자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알리는 거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웬만큼 믿을 수 있는 분 아니면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체자가 뭐 꼭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불가피하게 된 분들도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좀 해결할 때까지는 불체자가 됐다가도 나중에 또 합법적으로 이민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영주권도 받고 또 시민권도 받을 수가 있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주의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츄어리가 있는 도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법안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주 전체적으로 생츄어리 스테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B 54라는 법안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전체는 생츄어리 주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도 웬만한 곳이 주 전체적으로 친이민적인 성향이고요. 일리노이에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생츄어리 정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워싱턴 DC 말고 워싱턴 주입니다. 시애틀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생츄어리, 근데 여기도 전부 다는 아닙니다. 뉴멕시코주, 여기도 생츄어리고요. 워싱턴주 바로 밑에 있는 오레곤주, 여기도 생츄어리고 이 밖에도 콜로라도, 버먼트, 매사추세츠 이런 데는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부 도시나 카운티가 생츄어리입니다. 그 안에서는 경찰이 여러분이 불체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에다 쳐보세요. 자기가 속해 있는 시티 혹은 카운티가 생츄어리인지 아닌지
뭐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단속이 빡세게 되는 곳,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제일 빡세게 되는 곳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또 법안을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 정반대 법안입니다. 생츄리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 SB4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생츄리 법안이 통과됐고 텍사스는 생츄리를 갖다가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엘라바마주 이런 곳들이 지금 엄격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한국 분들이 아틀란타에 많이 계시죠? 아틀란타에 많이 계신데 여기는 경찰한테 걸려도 이민국에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께 뭐 불법을 뭐 자행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법이 됐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갈 수는 없고 어떡하나 미국에 살겠다.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원래 합법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불법이 돼버렸다. 그러면 웨이버를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I-601A 웨이버 이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얼른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국 가서 어떤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을 해서 또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 놓으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부터 10년 동안 미국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혼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못 들어와요. 미국에서 취업 스폰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 체류자가 추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는 1,100만 명 다 추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120만 명에서부터 한 200만 명, 이 정도 추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 5명 중에 1명은 추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인들 숫자도 지금 다카까지 다 포함하면 한인들 숫자도 미국 내에 있는 한 16명 이 정도 중에 1명은 지금 불법 체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16명 이상 알죠?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혼혈이 돼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한국인지 구분도 안 가는 친구들까지 따지면 한 250만 명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해서 한인 커뮤니티와 엮여 있는 한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데서 지금 한 17만 명, 다카까지 한 17만 명 정도가 불체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욕할 일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또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좋은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나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러면 또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셔갖고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제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는 일이 다 뭐 잘 풀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제일 현명한 방법. 나는 지금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넋 놓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얼른 빨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학생 비자로 미국 왔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자야.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돈을 더 준비하고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하고 결혼을 전제를 해갖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직장에서 잘렸어. 혹은 스폰서 해줬던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른 짭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불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후다닥 딱딱 빨리 결혼신고라도 하든가. 근데 결혼신고를 하려니까 우리 지금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나중에 같은 집에 안 산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버라도 신청하던가. 이런 걸 안 하고 넋 놓고 있다가 그냥 구제 완전 못 받는 불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원래 계획대로는 불체자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불체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 다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빨리 신경 써줘야 돼요. 신경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한국 가면 취직 잘 될 것 같아요? 한국도 예전하고 달라요. 미국에서 대학교만 나왔다가 무조건 한국에서 취직 안 시켜줍니다. 유학파가 얼마 많은데 한국말 못하면 한국 가서 취직도 잘 안 돼요. 저희 딸이 한국 가서 일하고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갔더니 저희 딸 학벌만 많아요. 뭐 여기서 그래도 괜찮다는 학교 나왔는데도 한국 가면 그 정도 수준의 애도 많어. 게다가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우리 딸은 한국말은 하지만 그만큼 못하거든요. 한국에 내들만큼. 취직이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각자 사정이 있는 겁니다. 꼭 우리는 불체자, 그럼 나쁜 놈들, 담벼락 넘어온 놈들, 뭐 우리의 뭐 혈세를 뺏어 먹는 놈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영상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으로 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